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늦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수능 만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고득점 전략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시험이다라는 거하고 생활 자체를 수능하라. 문제 유형을 체득하라. 인생을 걸어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생은 어차피 시험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경쟁이 치열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더 그래요.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는 욕망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죠. 조직사회에서 평가수단은 오직 시험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동안까지 시험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시험은 늘 곁에 있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즉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목적일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즐겨야 합니다. 피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험이라는 친구를 곁에 두고 관리하는 습성을 키워야 합니다. 시험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신의 내적인 힘의 분출입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외모도 체격도 아니에요. 바로 그 시험 그 자체예요. 승부를 걸어야 해야죠.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오직 시험이다. 고득점하는 방법이다. 이게 제일 빠른 것이에요. 유사이래로 인간은 시험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왔어요. 방법만이 달렸을 뿐이지 똑같이 경쟁 원리에 입각한 승자와 패자를 가려냈어요. 과거 활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험은 사회를 존속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시험을 피해간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험이라는 분신을 끌어안고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이제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시험과 잘만 사귀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너무 시험에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9년도 견뎌왔잖아요. 3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일총광은 불가능했어요. 순간순간 목표 대역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두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3년 농사 잘 지으면 평생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수능이라는 저 고지를 점령해야죠. 자, 두 번째로 생활 자체를 수능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인간을 하나의 씨앗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씨앗에는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맞추어 잘 재배하면 씨앗이 발아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래서 꽃도 피우죠. 이 과정은 바로 여러분이 어머님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게 되죠.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라는 가지와 잎새를 지고 고등학교라는 튼튼한 줄기와 가지를 지며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그동안 갖은 비바람과 풍파라는 유혹 속에서 가지가 잘리고 잎이 떨어져 불완전한 학교 생활을 해놓은 학생은 꽃을 피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1, 2년 한두 개의 가지만 잘 뽑으면 이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이름의 꽃, 대학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 꽃이 바로 목표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에요. 그 꽃을 피우는 그 순간까지 생활 자체를 수능해야 합니다. 자, 수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첫째, 월별, 주별, 일별, 시간별 계획을 작성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간대별로, 일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24시간을 잘 쪼개 과목별로 할당에 넣어 그리고 그 시간에 반드시 자신이 계획한 과목을 완성해야 합니다. 물론 안 되었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내일의 계획에 다시 넣어야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일별 시간 계획표를 수정한다면 주간 계획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는 좀 더 넓게 각
과목별로 단원별로 완성하는 형태로 계획을 해주세요. 주간기행이 나오면 월별, 과목별, 참고서, 문제집별로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월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느 책은 1, 2개월이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건대 도중에 미완성된 것은 반드시 그 다음 달 계획에 적어넣어 완성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수능은 어느 영역이든 패턴화된 문제가 출제되므로 반드시 그 유형에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참고서 문제집을 선택해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고서 문제집을 정해놓고 목차별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택한 책이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있다. 한 달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단원씩 완성하면 됩니다. 목차에 주 단위로 날짜를 기입해 놓고 반드시 완성하고 넘어가면 책 한 권은 한 달에 완성하는 기쁨 맛보게 될 겁니다. 쉬워요. 하면 돼요. 둘째, 사고와 행동을 오로지 수능에 집중시켜 보세요. 흘러간 시간을 잡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현재 순간순간 오로지 수능에만 전념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보세요. 고지가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각오와 긴장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 보십시오. 생활을 수능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화시켜 보세요. 가능하면 유혹이라는 단어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추스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자의 몸가짐은 늘 정숙해야 합니다. 잡념 없애세요. 쓸데없는 잡념 없애세요. 핸드폰 끄고 컴퓨터 끄고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몽우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주의 말과 행동에 무관심하세요. 절대로 나의 꽃은 그들의 꽃보다 더 멋지게 피어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세월을 지금까지 기다려오지 않았던가. 그 순간을 기다리며 오로지 수능이라는 나의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이에요. 수능이 전심전력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드디어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유형을 퇴적하세요. 자, 유사이대로 시험처럼 우리 수능처럼 쉬운 길이 없어요. 옛날엔 예비고사, 대학, 본고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도 있었지만 이 수능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에? 수능은 모름지기 모든 영역이 정형화된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턴화돼 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형을 완전히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기출문제 연습하세요. 완전히 해독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에 딱딱 들어와요. 답이 보여요. 예상 문제가 실전 문제이면 적정 문제예요. 수능 만점 바로 그것에 도전하십시오. 감히 이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항상 교과서에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읽는 자에게 해답이 보여요. 교과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기본 원리부터 이론까지 모든 것은 영화 보듯이 여러분이 영화 보면은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말 잘해주잖아요. 그렇게 뇌 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스크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스크린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면 줄거리를 빠짐없이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교과서 수십 번 읽고도 꿀먹은 벙어리야.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에이,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승패의 명암에 엇갈리는 거예요. 영화는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키잖아요. 교과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야. 자, 이제부터 교과서를 영화 보듯이 읽어요. 뇌 속에 스크린 시켜요. 내일 내가 내 친구들한테 오늘 내가 오늘 교과서 읽은 거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교과서 한 장 한 장을 영화의 한 장표처럼 그려 넣으세요. 그러면 암기도 필요 없어요. 그 과목만 생각하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도표가 있고 어떤 그림이 있고 다 연상작용을 통해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뇌 속에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 답이 다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교과서가 있는데 어느 문제를 해결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과서 정보 완료하세요. 둘째, 참고서 문제집을 점령하세요. 교과서에 부족한 부분을 참고서에서 보충 정리해 나가야 돼요.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월별 계획을 통해 여러 출판사의 참고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서에서 설명하는 이름과 실제 문제를 연결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뭐를 따지냐면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창조적으로 해결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만점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집을 모조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에요. 많은 정형화된 문제를 익히다 보면 통합, 교과적인 사고 수준까지 문제 해결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바로 교과서 원리 및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항상 그 연도별로 보세요. 연도별로 보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출제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출제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건대 여러 출판사에 그걸 두루 점령해요. 끈기와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인내는 결코 후회라는 손실을 낳지 않는 인생의 순이익이에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 여러분도 수능도사가 돼요. 수능도사 좋잖아요. 부디 도사가 되어 아름다운 이름의 대학의 꽃을 꼭 피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여러분이 걸으세요. 초중고 12년 결산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응? 우리가 땡치리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땡치리도 3년이면 수능을 한다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땡치리보다 4배나 더 시험이라는 세계에 살아왔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능력이 최고대에 달아왔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거는 과정에서 다음 같은 말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수험생활에 임해 주십시오. 참, 자, 할 수 있다라는 거, I can do. 강한 신념을 가지세요. 목표, goal. 목표를 체인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집중력. 이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집중하는 사람한테는 뭐 달려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도 도전하세요. 어려운 것 하다 보면은 쉬운 것이 그냥 스스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시험에 지치지 말고 좋은 책도 읽으며 자신과 대화도 하세요. 그런 시간이 중요해요. 차 한잔 마시면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낙천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낙천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지. 하루하루 내가 못한 거 반성하고 또 내일 스케줄 대비해서 수험생활 임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을 최고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절대로 우리 희망을 갖고 삽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희망이 답이에요. 하여튼 오늘 땡칠이 강의 들어서 고맙고요. 강남 땡칠이 다음에 이제 2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는 이제 강론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굿나잇.